안녕하세요. 소셜뱅크본부 보험연구소 박창민입니다. 오늘 이제 안내를 해드릴 내용은 온라인 보험 영업을 통해서 받은 DB 그리고 보험 상담 문의를 어떻게 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글쓰기 한 내용들은 보험 리모델링과 보험료 줄이기 관련된 네이버에 이렇게 보험료 줄이기 또는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상단에 블로그나 지식 카페 등을 통해 가지고 상단에 글이 노출되게끔 되면 고객님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글들을 쭉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게 보험료를 절감시키고 싶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양식지가 남게 되죠. 여기다가 양식에 고객님들께서 이름을 적으시거나 그다음 전화번호,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게 보험 리모델링인지 비교 변경인지 아니면 보험료 줄이기인지, 그 다음에 내가 수문보험금이나 변액 수익률 관리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개인정보를 동의하시고 전송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 문의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보험 상담과 관련된 문의들이 들어오게끔 되죠. 고객님들의 성함과 이름, 지역, 그리고 어떤 상담을 받고 싶은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들어오는 보험 상담 문의는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문자 또는 카톡 내지는 이렇게 양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 카톡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시지만 양식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고객님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의가 들어오시면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담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상담 준비를 하시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1차 상담, 그러니까 보험의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 내 보험이 가입된 내역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담된 내용으로 보시면 수문보험금 조회하기 이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이렇게 4가지의 개인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 먼저 이 부분을 전화를 통해서든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메모 양식, 이렇게 하는 윈도우에서 쓰는 메모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기본 양식들을 미리 적어 놓습니다. 여기 보여지시죠? 그래서 성명, 그 다음에 휴대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예전에는 이메일과 관련된 부분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 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사이트에서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문의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가 수기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데이터를 기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드린 고객님은 이땡영 고객님이시고요. 전화번호는 010 땡땡땡땡의 땡땡땡 번이다 라고 받으시면 되고,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받으셔야 될 부분들은 통신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통신사를 꼭 받으셔야 이후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K를 쓰시는 분이셨고 71년생이셨고 명의 주민번호도 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노출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골뱅이 어디다, 이분은 다음이셔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 정도를 받아 놓으신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기입을 합니다. 기입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 받으신 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 누구누구, 일단 제 이름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드시면 여기 휴대번호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휴대번호 인증을 누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비정상적으로 접근했다고 했을 경우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누르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끄시고 막히지 않도록 한 번 거 끝나시면 또 한 번 거 진행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다 끄시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휴대번호 인증을 넘어가시면 이렇게 통신사 화면이 뜨세요. 여기에 휴대폰 번호 확인. 여기에 지금 받으셨던 내용을 또 한 번 넣습니다. 네. 19 넣으시고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는 부분 안에서 넣으신 다음에 남자 전화번호 이렇게 넣으시고 보안번호는 틀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보이시는 걸로 이렇게 넣으시고 클릭 생년월일 이렇게 해서 인증번호가 날아가는 화면이 나옵니다. 3분 이내에 넣으셔야 되는데 고객님들이 3분 이내에 보내주시면 좋은데 못 보내주신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하기를 누르셔서 하시면 되고요. 인증번호 6자리 발송되셨습니다 라고 고객님께 안내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인증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어떤 화면이 뜨시냐면 오늘 이제 제가 받은 고객님 거 이런 화면들이 떠요. 그러면은 고객님께서 일생 동안 가입하신 보험 내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쭉 하고 뜹니다. 네. 그러면 총 9건을 가입을 하셨고 소멸된 보험 1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상 유지권이시죠. 정상 유지권 안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메리츠 관련된 거 3건, 그 다음에 흥구권, KB권 2건, 그 다음에 신한권 2건 이렇게 되어 계셔서 이 내용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이분이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가입을 하셨는지를 파악을 하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돈도 내시고 보험료도 납부하시고 보장도 받으시는 피보험자 주체시인 경우의 계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는 납부하지만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물이 남편분, 배우자시거나 안 그러면 자녀분들인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100% 맞진 않으세요. 100% 맞지 않고 한 80%에서 90% 정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KB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기도 하고 본인이 보험의 대상인 보험의 피보험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증권을 정확하게 수령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이 과정을 하시고 고객님께 여기서는 어떤 보험들을 가입하셨는지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밑으로 2가지 내용이 더 떠요. 어떤 내용이 뜨냐면 고객님들이 처음에 이제 문의 주셔가지고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보험료 줄이기나 아니면 리모델링에 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시지만 이제 수문보험금이라던가 휴면보험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보면 미청구 보험금 조회 내역이라던가 휴면보험금 관련된 내용들이 떠 있는 부분들을 꼭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제가 순보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때는요. 저는 일단은 정리를 다 해놓긴 했는데 각 보험사들 콜센터 번호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 지금 가입하신 보험들 중에서 이 보험들이 제대로 가입되어 계신지 아니면 중복된 보험은 없으신지 불필요한 보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려면 보험 증권이 필요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점번호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네이버 들어가시면 여기 보험사들 다 쳐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뭐 메리츠 화재에 가입을 하셨다. 그럼 메리츠 화재 누르시고 여기 상담 가능 번호 말고 사이트 누르시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통 밑에 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고객 콜센터 번호 뭐 1566-7711번 이렇게 안내하셔서 전화하신 다음에 ARS 연결되시면 0번 누르시고요. 0번 누르면 보통 상담사랑 연결되거든요. 상담사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까지도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 증권을 팩스로 요청받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증권 수령 요청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제 증권 제 팩스 번호를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그쵸? 본인의 팩스 번호를 안내를 해주시고요. 본인 팩스 번호를 안내해 주신 다음에 증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는 웹팩스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증권이 수령이 됩니다. 이분은 총 8건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지금 적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나 적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팩스 번호 안내해드리고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증권 요청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확인이 되면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상담을 제대로 따라오실 거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하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캡처한 부분들을 고객님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번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이 내용들을 이제 캡처하셔서 캡처하는 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네. 윈도우에 보면 윈도우에 전부 다 캡처 도구라는 게 있어요. 네.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캡처 도구 통해 가지고 이런 캡처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윈도우에서 찾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캡처라고만 치셔도 나와요. 네. 캡처 도구라고 보이시죠? 네.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요 화면이 뜹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이렇게 내가 캡처하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이름으로 보통 저장을 하거든요. 무슨 고객님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가입 내용 그 다음에 미수령 보험금 그 다음에 휴면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꼭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부분에는 이거 이제 끄시면 돼요. 끄신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 내보험 다보여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네. 내보험 다보여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 사이트 두 번 상단에 제일 먼저 뜨는 사이트 누르시고요. 여기 들어가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열람 서비스라고 떠요. 이 서비스가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려야 돼요. 고객님들한테 동의 얻으시고요. 동의 진행하신 다음에 14세 이상 가입.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냐면 고객님한테 받으셨던 아까 전에 이메일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입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복 아이디를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인 거죠. 그럼 안 되시고 고객님께서 이거를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거나 인증을 하셨다고 하시면 그런 고객님들은 이미 가입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저는 쉽게 그냥 W 이렇게 해서 RW까지 해서 느낌표 2개. 나중에 고객님들께 안내해드리고서 나중에 변경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객님 성함 넣어주시고 절차는 똑같아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생년월일도 아까 전에 휴대폰 인증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성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메일은 아까 전에 받으신 이메일 넣으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고객님이 이메일로 온 인증번호를 받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이 절차가 안 되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걸로 진행을 하시고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절차를 더 하셔야 돼요. 어떤 과정이냐면 보통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그 Gmail을 많이 안 써요. 네이버나 다음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Gmail을 가입시켜 주시는 절차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인증번호 휴대폰으로 간 것만 정확하게 받으신 다음에 인증 과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인증번호는 휴대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메일에서 받은 인증번호 하시고 가입하기 누르시면 다시 한번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쳐요. 그건 아까 전에 내보험 찾아줌이랑 똑같아요. 네,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내보험 다보여가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보험 다보여를 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저희는 휴대폰으로 갑니다. 네, 휴대폰 가셔서 OK마이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립니다. 가입을 시켜드리는데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고객용을 설치를 하시고요. 고객님 이 가입하신 내역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아시면 진행하시는 건 별 무리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신 다음에 보험 설계사를 제 걸로 등록을 하면 돼요. 본인 걸로 등록하시고 내 거 들어가서 이제 컨설턴트용 들어가셔서 등록되어 있는 고객님 정보를 보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팜스로 들어가면 팜스의 왼쪽 화면 상단에 보장 분석이라고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네, 이건 OK마이보험 웹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OK마이보험 웹 버전에 들어오셔서 내가 만약에 이제 고객님 관련된 정보들을 보내주시면 여기에 고객들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장 분석 누르시고 보장 분석 설계하기 누르시면 여기 이제 고객님, 기존 고객님도 보이시죠? 그래서 신규 고객 등록 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받았던 고객 정보를 여기다 삽입해서 등록을 합니다. 확인하고 나시면 여기에 고객 정보에 떠요. 아까 전에 이땡용 고객님이시죠? 이 고객님 거를 누르시고 밑에 보시면 보장 분석, 개인 보장 분석. 지금 땡겨져 왔기 때문에 이 정보가 뜨는데요. 여기에 간편 보장 입력이라고 누르시면 여기에 그 고객님 정보를 땡겨오는 란이 보이세요. 이걸 땡겨와서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쭉 뜨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안서 출력으로 넘어가시고요. 땡겨진 부분에서 다른 부분 보실 필요 없으세요. 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되시고요. 그래서 제안서 출력 누르신 다음에 여기 컨설팅 전을 모두 누르시고 여기 CI 요약형까지 누르신 다음에 출력 미리 보기까지 누르시면 보고서 생성 완료라고 뜨세요. 그러면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시죠? 쭉쭉쭉쭉 진행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 한 다음에 카톡 상담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이유는 고객님들도 보시기 좀 편하시고 저도 상담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행을 하다 보면 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객님만 계속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리포트가 다 뜹니다. 총 16장 분량의 리포트가 뜨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캡처 통해서 그쵸? 보이시죠? 이 파일을 통째로 넘기셔도 되는데 보통 고객님들이 모바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PDF 파일을 열어보실 수 있는 휴대폰이 아니신 경우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캡처를 뜨셔서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을 캡처해서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전 첫 화면, 그다음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까지는 무조건 떠고요. 네 번째 화면도 무조건 뜹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서 사실 고객님들이 잘 인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대 질환과 관련된 걸 설명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여드리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도 쭉 정리해서 보내주셔도 좋지만 어쨌든 전 한 5개 정도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보내드린 다음에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가장 많이 정리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이 화면들 조금 더 당겨서 봐볼게요. 이 고객님이 지금 고객님 명의로 해서 나가시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4건 정도, 그 다음에 월납보험료가 50만원 정도, 내신 보험료가 한 4,700, 앞으로 내셔야 되는 보험료가 한 4천만원 정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고객님들이 거의 깜짝 놀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장적인 부분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증권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기초적인 거를 보고 고객님들께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정확하게 해가지고 고객님들께 안내를 해주면 고객님들이 거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을 수령하는 거예요. 저는 총 이 고객님께 모든 증권들을 다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증권이 들어온 것들을 제가 메일로 받았죠. 그거를 파일로 다 변경하셔서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돼요. 증권 수령하는 내용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고객님들께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이분이 지금 저한테 가장 크게 걱정을 하셨던 부분들이 뭐냐면 실비를 뭐 한 3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 실비 보험료가 한 10,000원 정도가 올라갔더라. 그래서 8만 얼마를 내다가 9만 원대를 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증권을 받아서 보니
이 보험은 언제 가입했냐면 2016년에 가입한 게 아니라 3년 전인 2016년에 가입한 게 아니라 2013년에 가입하신 보험이셨어요. 그래서 2013년에 가입하셨는데 두 번 갱신, 이번 회차에 두 번을 갱신하신 거죠. 근데 가입하셨을 당시는 49,000원 정도를 가입하셨고 4만 원 정도를 적립보험료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작년에는 보험료가 안 올라갔는데 올해는 올라갔냐? 처음부터 8만 원대를 내고 계셨는데 이 4만 원의 적립보험료 중에 39,000원 정도가 대체납 특약으로 해서 보험료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월납 내시는 건 똑같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대략 한 2만 원 정도에서 만 원 정도가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천 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고객이 체감하는 정도로 3년에 이 정도가 계속 올라가면 내가 앞으로 이걸 100살 때까지 유지한다 그러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근데 착한 실손으로 변경하시는 게 맞는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증권을 보고 그 다음에 상품을 지금 상품과 비교해보고 나서 갈아타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유지하시는 게 맞는 건지도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이후에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고객님께서 우리 자녀들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봐달라. 그리고 저희 남편 거에 대해서도 봐달라. 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자녀분들 거 증권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분들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직은 안 들어왔네요. 네, 아직은 안 들어왔고 자녀분들 거는 또 이제 동부 쪽에다 가입을 하셔서 지금은 DB죠. 가입을 해서 제가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왜 실비 부분을 안 가지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지고 있다. 근데 남편 명의로 가입이 돼 있어서 내 거에서 안 뜨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 캡처한 부분들, 이 보장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캡처한 걸 토대로 해서 2차 상담을 진행하는데 2차 상담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으세요. 이 표가 가장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 내용을 보면 고객님의 보장 내용도 보시면 지금 적정한 게 13개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9개 없으신 거 아예 없으신 것들이 21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 후유장애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3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손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술, 입원 그 다음에 운전자 화재 그 다음에 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예 없으신 건 문제가 있으신 부분들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그런데 거의 상담을 진행하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보험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90%는 어디에 제일 먼저 걸리냐? 이 2대 진단자금. 암을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암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3대 진단 자금에서 2대 진단 자금 중에서도 뇌나 심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허혈성 질환, 심혈관 질환 관련된 담보들이 준비가 안 돼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만의 화법을 가지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또 하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보험이 성인보험으로 가입되어 계셨어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0세 미만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 부분이라던가 담보 부분 그리고 적절성 부분 안에서 진단자금의 적절성 부분 안에서도 훨씬 더 유용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요즘 얼마 전에 화재도 있었죠. 강원도 화재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해 주면서 화재보험의 필요성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나이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47세 만 47세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이 치매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꼭 필요한 보험들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축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월납 40만 원 정도를 하고 계세요. 따져봤더니 10년 이내에는 3%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받으시지만 10년 이후에는 2%로 내려오시는 부분들까지도 점검을 하셔서 고객님께서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진행된 부분들이 이분과 대략 한
1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고요. 총 진행했던 과정들은 대략 한 1시간 정도. 네, 제가 이런 포트폴리오까지 다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증권 분석 서비스까지 진행하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랬더니 고객님께서 추가로 또 친구분들 그리고 친척분들도 소개를 해주시겠다. 그분들 것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저한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도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길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안내를 하셔서 상품 비교라던가 상품 안내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상품적인 부분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단계 진행하시는데 총 한 일주일 정도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는 부분들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며 고객님들이 차근차근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좀 안내드린 부분은 저희 프라임에스 솔루뱅크 본부 이 보험연구소에서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더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처음에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고객님들께 화법을 전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상품을 비교할 때는 어떤 회사를 위주로 어떤 담보들을 위주로 설계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들,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객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앞으로도 소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부분들까지도 제가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더 큰 성과가 있는 온라인 보험 영업이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한이었습니다.